한식 요리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전 세계 10인의 K푸드 도전자들이 열띤 요리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소식, 클릭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을 만나봅니다. 참여, 재미, 신뢰, 공감. 김윤주의 참재 신공에서는 정책 포털 정책 브리핑에 올라온 유익한 정보들을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카메듀소의 영상 미학에서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책이 만들어지는 곳 전라북도 삼리의 작은 책공방을 찾아가 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만드는 한국 음식은 어떤 걸까요? 일본과 미국, 이집트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한식 요리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0인의 K푸드 도전자들이 요리 경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K팝에 이어 세계에 불고 있는 K푸드 열풍. 클릭 이슈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펼쳐진 K푸드 월드 페스티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이번 페스티벌의 참가자는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식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의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그 예선전 결승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마지막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한식 홍보 명예대사의 직책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식을 전파를 하고 한국 맛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연 음식 재료는 전라북도에서 나고 자란 것들인데요. 이 싱싱한 음식 재료들로 참가자들은 맛있는 한상 차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سأطبخ كالبوتشين بلمسة مصرية وشون كما هي على الطريقة الكورية وأيضا سأقدم الشوربة مع الأرز. 今日の覚悟、自分のやれることをやるだけだと思います。時間内に終わるのか心配ですけど、一生懸命頑張ります。 K푸드 월드 페스티벌 그 결승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인데요. 그 안에 돌솥밥과 갈비찜을 직접 요리해야 합니다. 이번 경연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에 참가자 특유의 손맛까지 더한다면 색다른 풍미의 한식이 만들어지겠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 철학을 경연 참가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네요. الأشياء التي شاهدتها كانت ممتعة جدا. لم أكن أحلم أن أشاهدها. تعلمت الكثير لم أكن أعرفه مثل المحاضرات التي علمونا إليها كيفية تحضير المائدة الكورية. بالأمس في المعبد تعلمت كثيرا وكانت هذه دفعة قوية لي أن Whatever today, it was a great day. So I was happy with how I cooked today, so it wasn't too bad. Probably it's quite an in-depth cooking. It has a very wide variety of style. I like fermenting, and a lot of Korean foods are about fermenting. It takes a lot longer, and longer labour hours, and how to make it by hands. But that's what I really love about it. 공공 외교 일환으로서 K푸드 월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또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야 사랑해요. KTV SNS magazine 아주 사랑해요.
우리나라 대중 패션의 메카 동대문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디자이너 패션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설 패션쇼가 될 예정입니다. 아주 신인 디자이너들 중에 쇼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거든요. 그런 디자이너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 고객들한테도 본인들의 쇼를 이렇게 컬렉션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패션쇼 그러면 패션 관계된 사람들만 보통 오게 되는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폭넓게 별로 구애 없이 그냥 와서 패션쇼 자연스럽게 참여하시고 보시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패션쇼는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대중에게 친숙한 아이돌 그룹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무대엔 걸그룹 달샤벳의 멤버인 수빈이 자리를 빛내주었네요. 보통 쇼핑몰에 가시게 되면 그냥 쇼핑만 하고 오시는데 패션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흘러가는 트렌드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젊은 디자이너들의 지금 현재 활동 상황이라든가 또 뭐 재미있는 볼거리 안에 그 안에 뭐 아이돌 스타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음악과 뭐 패션과 뭐 무용과 뭐 춤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이렇게 그 즐길거리를 보실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디자이너들 중에서 완전히 전혀 쇼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든가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패션인들을 여기 참여를 시켜서 매 주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디자이너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상설 패션쇼를 통해 동대문이 패션 관광의 중심지에서 아시아 패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사람이 있습니다.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SNS 매거진이 만난 사람에서는 12년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를 이끌고 있는 박기태 단장을 만나봅니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그 1990년도부터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단체가 되었고요. 지금은 10만 명 넘게 청소년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으로 또 오프라인상에서는 다양한 한국 홍보 자료를 가지고 세계 초중고교 대학교에 한국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 반크의 다양한 한국 홍보 활동은 11만여 명의 공식 단원이 진행하는데요. 모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외교관을 꿈꾸는 아이들은 외교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대 때부터 방크에 와서 사이버 외교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저희가 외교관 시켜주니까 이러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대학생들은 외국인들을 홍보하고 싶어서 이런 취지 때문에 정말 자발적으로 방크에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 반크 활동의 중심, 박기태 단장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독도 알리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독도 홍보를 강조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세계인들한테 자기 나라 소개할 때 항상 그 다케시마 일본해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있는 독도 문제가 그냥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세계에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첫인상인 거죠. 그때 다케시마 일본해는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 했을 때 바꿔놓은 이름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는 일제 식민지 치하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21세기 새 경제 10대 강국으로서 지금 청년들이 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아야 되겠죠? 한국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온 반크의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나아가 한국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고 그 한국 인구가 5천만이면
우리 5천만이 70억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럼 70억이 지구촌이면 촌이니까 촌장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장차 70억 세계인들을 바꿀 수 있는, 비록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 1%지만 그 1%가 70억 세계인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촌장이 필요한데, 방크에서 장차 세계를 바꿀 지구촌의 촌장을 한번 양성해 보자 라고 마음 먹어서 저희가 그 지구촌 촌장학교를 만들었고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세련되게, 누가 더 감동적으로 독도를 알리는가에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 실력은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제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5년 후쯤에는 이제 방크를 은퇴를 해서 저는 방크랑 비슷한 단체를 세우고 있는 500개, 1000개, 10,000개 되는 그 리더들을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반크.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합니다. 저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것이 폐어망입니다.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유실된 것이죠. 저 어망이 이 수산 자원의 산란장, 이 서식처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많은 고기들과 어떤 수중 환경이 좀 깨끗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폐어망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도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깨끗이 더 지켜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따끈따끈한 정책부터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김윤주의 참, 제, 싱, 공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 동안 국민들이 많이 본 정책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국민들의 관심을 끈 정책 키워드. 첫 번째는 개성공단입니다. 넉 달간 멈췄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위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지난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수용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계기가 실향민들이 정례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남북 교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이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로 한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사무국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인데요. 세계 정상들을 포함해 200여 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600여일 앞으로 행사가 다가온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중유럽 K-팝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 2013 K-팝 경연대회가 폴란드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지난 3일 바르샤바에서 2013 K-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동영상 컨테스트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의 본선 무대를 치렀는데요. 특히 이날 대회에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등 인접 국가에서도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중유럽 K-팝 팬들의 다양한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2013 코리아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류 열풍의 주역 K-팝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이 이뤄지기를 응원합니다. SNS가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기업들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SNS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정부기관은 어디일까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지난 6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200대 기업과 100대 기관을 선정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기상청, 병무청 등의 공공기관이 인터넷 소통지수 ICSI와 소셜 소통지수 SCSI 평가에서 AA 65점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을 선정해 국민들의 휴가지 선택에 도움을 줬는데요. 이렇게 SNS는 다양한 정보 공유와 함께 댓글이나 리트윗, 멘션 등 바로바로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이점이 많은데요. SNS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은 물론 유용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지구촌 최대의 수상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충주 탕금호에서 열립니다. 여기다 충주의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이보다 더 즐거운 나들이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정선수권대회와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충주 한바퀴. 지금 떠나볼까요? 무리의 마라톤이라 불릴 만큼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 조정. 충주 조정체험학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조정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기 전에 신청해두면 좋겠죠? 조정으로 신나는 체험을 즐겼다면 이번엔 온천 여행 어떨까요? 충주는 예로부터 온천으로도 유명한데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안보 온천과 유황 온천인 문강 온천, 탄산 온천인 앙성 온천 등 3세계 온천을 취향 따라 개성 따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주에 가면 중국의 소상팔경보다 더 아름답다는 충주호의 단양팔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을 비롯해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충주박물관과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한국 고유의 무예 택견 전수관에서 택견도 배워볼 수 있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충주. 지구촌 최대의 수상축제와 함께 충주의 매력도 듬뿍 느껴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이자 손에 놀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 우리는 흔히 공방이라고 하죠. 초콜릿이나 도자기, 작은 소품이 탄생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이면 책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삼내에 터내린 아기자기한 책 공방과 이곳 주인장의 이야기를 카메주소의 영상 미학에 담았습니다. 뭐든지 다 인생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책도 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고 좀 중간한 정도면 이제 슬슬 풀어져 버리면 호호호 다 풀어버려요. 물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책은 붕어빵이에요. 그 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 서체에 따라서도 나올 수 있고 장인이 만드는 바느질 한 땀 한 땀 간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렇듯이 책이라는 거는 물성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질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야, 오늘 물고기 많이 잡으셨네요. 네? 또 여름도 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뭐 만드시는 거예요? 뭐 목걸이도 만들고 네. 아주 재밌어 해요. 그러겠네요. 네. 이야,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뭐 사실은 진짜 미술 시간에는 해봤지. 아구리라고 하는데 단면 자르면. 사실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문화는 다 서울에 있고 서울 중심에 있어야만이 문화라고 하는 건데 중심부에서 떠나서 저 변방에서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 마을을 살려보자라는 이야기니까 각자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불불불불 말았다고 그런 말이 책이야. 자, 김밥도 말아 안 말아가 재밌는 멋진 그림을 파가지고 이 안에 서연대 안에다가 선생님 물려놨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본다면 내 책이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고 나도 기록자다. 쭉쭉 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알아서 치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네 책에다가 너의 이야기를 써라. 너가 꿈꾸는 세상, 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그대로 된다. 저는 기록의 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즐거움, 책의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너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꼭 작가가 써야 한다거나 잘 짜인 구성이나 문장력이 필요하다는 건 책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내 생각을 담아내고
또 그것대로 실천한다면 훗날 정말로 우리의 바람이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목에 꼭 올림픽 금메달을 걸어드리겠다는 당찬 유도 소년 광규의 이야기를 멋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학 방송 KTV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KTV의 채널 명칭 공모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K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달이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인데요. 추석 때 열차 이용해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27일과 28일에는 경부선을 비롯해 충북, 경전, 동해 남부선 예매가 시작되고 29일과 30일은 호남선과 장항, 영동, 경춘선 예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표를 구하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소통의 힘이 되는 프로그램,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KTV SNS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